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신현석 의원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파주 출신 한나라당 대변을 맡고 있는 신현석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의원님의 그 교육 문제에 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7일에 있었던 경기도 교육청의 휴교 조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도교육청이 방사능비를 우려한다면서 휴교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먼저 어린이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학생들의 안전보다는 과잉 대응으로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 했으나 김상곤 교육감만 오로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하도록 지시하여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 어느 곳도 휴교한 곳이 없으며 심지어 일본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경기도에만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결정 근거를 밝히도록 하였으나 과학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거군요. 그리고 도교육청이 발표한 유치원의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도 설득한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유치원은 3 내지 5세,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 다닙니다. 현재 유치원은 최저 생계비의 170%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0% 전면 무상급식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342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의 65% 수준입니다. 그러나 2학기 때부터는 유치원은 전면 무상급식, 어린이집은 약 11만 명 정도를 제외한 일부 급식비 지원 등 사실상 차별급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도 종일반이 있긴 하나 어린이집 대부분이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 등 필요성을 따지면 교육청에서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유치원은 우리 소관이니 마음대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시군에 지원을 요청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것은 당연히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정책 추진입니다. 그리고 정책 신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면 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오만과 독선이 가득한 판단이고 정책 추진입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시군비도 혈세입니다. 시군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무상급식보다 중요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시군에 예산 지원 요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별 문제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정책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도 요즘 참 논란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지난 4월 한국교육청의 서울지역 초, 중, 고 교사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문제 학생 지도를 기피하게 된다는 선생님들이 78%이고 교사의 학생 지도에 불응한다는 학생이 예전부터 늘어났다고 응답한 선생님이 44.8%라고 합니다. 이는 공교육이 실종되고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요즘 학생들의 외모와 행동을 보면 민망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교과부에서 초, 중, 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적 체벌을 학교장 재량으로 학칙으로 재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고 이는 얼마든지
법령에 따르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이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을 하는데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의원님의 지역구가 또 지역 그 특성상 당연히 안보 쪽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경기도 교육청이 안보 교육에 있어서 심각한 이념 편향에 노출돼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안보 교육에 있어서는 이념적 편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시각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화 교육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하는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연평도 폭격 사건에 대한 계기 교육 시 상생과 협력을 논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엄연히 우리 영토에 폭격을 가하고 민가에게 폭격을 하는 등 전쟁이었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토 주권을 왜 지켜야 하는지 대한민국 존립과 연결되는 사안으로 계기교육을 했으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념적 편향성을 교육에 적용하는지를 주목할 것입니다. 네, 이 안보 교육에 있어서 지나치게 한쪽의 시각만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안보 교육 또 통일 교육 굉장히 사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오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고 또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를 논하자면 참 끝이 없겠지만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정책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민 누구나가 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은 병행지 대계라고 합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의 변화가 커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념이 개입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졸속 교육 행정은 더욱 안 됩니다. 교육 자치를 주장하기에 앞서 지방자치의 큰 틀 속에서 교육 자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체들과 협력과 논의로 합리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다양한 제도와 틀 속에서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획일적인 정책은 지향돼야 할 것입니다. 획일적 지원 단가를 정하는 무상급식도 그렇고 획일적인 학칙 제정도 그렇습니다. 자율학습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의 교육정책은 다양성과 자율성이 어우러져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가 나와야 하고 그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될 것입니다. 네, 교육 정책이 어떤 이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의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경기교육은 여러분의 관심 속에 발전할 것입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채찍을 들어야 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 칭찬도 필요합니다. 도의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신현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